MIT.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매일이 경쟁이고 매일이 실험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연구실 안에서 음식 냄새가 났다. 여기서 라면 끓이나? 아무도 몰랐다. 그 음식이 한 사람을 살렸고 결국 MIT 전체를 바꾸게 될 줄은. 과학도 수식도 아닌 단 하나의 음식이 만들어낸 기적. 이건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다. 회복과 따뜻함의 이야기다. 지금부터 그 한 줄의 기적을 따라가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감동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MIT 기계공학 박사과정 4년 차 장성우입니다. 요즘 저의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소진이라는 단어가 가장 적합할 것 같네요.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는 일이 일상이 되었고 논문 마감에 쫓기는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 어느새 제 영혼은 메마른 사막처럼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하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보스턴의 차가운 겨울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문득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미국으로 떠날 때마다 항상 김밥을 싸주셨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보내주신 김밥이 냉장고에 있었죠. 오늘은 뭘 먹지? 배고픔을 느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냉장고에 있는 어머니의 김밥이 생각났습니다. 어제 도착한 택배 상자 속 김밥은 랩으로 꼼꼼히 쌓여 있었어요. 지금 꺼내면 아직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김밥통을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짙은 참기름 향과 김냄새가 연구실 안에 퍼졌죠. 뭐야? 김냄새? 라면이야? 건너편 책상에 앉아있던 마이크가 고개를 들더니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옆자리의 제니퍼에게 속삭이듯 말했죠. 아시안 푸드 냄새 진짜 별로인 것 같아. 제니퍼는 킥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속삭였고 저는 그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입 안가득 퍼지는 고소한 참기름 향과 단짠의 조화. 어머니의 손맛이 그대로 담겨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이상했습니다. 단지 김밥 한 입 때문에 눈물이 날 리 없는데. 하지만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김밥을 씹으면서 돌아보니 지난 4년간 너무 많은 것을 참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낯선 땅에서의 외로움, 끝없는 연구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숨기려 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김밥 한 줄로 인해 터져나온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옆자리에 있던 알렉스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죠. 저는 재빨리 눈물을 훔치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 김밥 한 줄이 저에게 무언가를 일깨워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연구실을 나오면서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보스턴의 밤하늘은 한국의 하늘과는 달랐지만 같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김밥을 통해 느낀 그 감정. 그것은 단순한 향수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자신을 잊고 살아왔던 것이죠. 연구실에서 퍼진 김밥 냄새는 단순한 음식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영혼을 일깨우는 신호였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겨울을 지나 봄을 기다리는 씨앗처럼 제 안에서 무언가가 움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해시태그 챕터 2. 내가 나를 잃은 날.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른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꿈에서 어머니가 김밥을 마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어머니의 손길이 참 정교했습니다. 재료를 놓는 위치, 김밥을 마는 힘의 세기, 모든 것이 하나의 과학이었던 거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한번 김밥을 만들어 볼까? 생각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한인마트로 향했죠. 오랜만에 찾은 한인마트는 향수를 자극했어요. 김, 밥, 단무지, 계란, 햄, 시금치. 어머니가 항상 넣으시던 재료들을 하나하나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계산대에서 물건을 계산할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MIT에서 기계공학을 연구하는 박사과정 학생이 갑자기 김밥을 만들겠다고? 스스로도 어이없는 상황이었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주방에 섰습니다. 연구실에서 정밀한 실험을 하듯 모든 재료를 정확히 준비했어요. 비커 대신 김밥말이, 장갑 대신 위생장갑을 끼고 시작했죠. 밥을 짓는 것부터가 도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손으로 밥물 양을 재셨는데 저는 정확한 물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 메스실린더까지 동원했어요. 너무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 스스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밥이 완성되고 참기름과 소금을 넣어 골고루 섞었어요. 그 향기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다음은 계란말이였죠. 계란을 풀어 소금을 넣고 프라이팬에 동그랗게 붙였습니다. 처음에는 모양이 엉망이었지만 몇 번의 시도 끝에 괜찮은 계란말이가 완성됐죠. 시금치는 살짝 데쳐간을 했고 단무지와 햄은 적당한 크기로 잘랐습니다.
모든 재료가 준비되자 김 위에 밥을 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항상 밥을 얇고 고르게 펴셨는데 제 손끝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밥알이 뭉치기도 하고 두께가 일정하지 않았죠. 이게 왜 이렇게 어렵지? 연구실에서 복잡한 실험을 할 때도 이렇게 당황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습니다. 밥 위에 재료를 올리고 조심스럽게 말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너무 느슨하게 말아서 다 풀어졌고 두 번째는 너무 세게 눌러서 재료가 삐져나왔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는 적당한 힘으로 말았더니 그럭저럭 모양이 나왔어요. 비록 어머니의 완벽한 김밥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래도 김밥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는 되었습니다. 완성된 김밥을 칼로 썰어 접시에 담았죠.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입안에 퍼지는 맛은 어머니의 김밥과는 달랐지만 묘하게 위로가 되는 맛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이 김밥을 통해 찾고 있는 것은 단순한 음식의 맛이 아니라 제 자신이었던 거죠. MIT에 온 이후로 저는 너무 많은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발음, 행동, 심지어 제 이름까지도 샘이라는 미국식 이름으로 바꿨죠. 그렇게 점점 한국인 장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서툰 김밥 한 줄이 제가 잃어버린 저 자신을 다시 찾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김밥을 만들면서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죠. 아직 부족하지만 다음에는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실험이자 제 회복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해시태그 챕터 3 작은 실험 큰 반응. 김밥 만들기는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김밥을 마는 것이 하나의 의식처럼 자리 잡았죠. 논문을 쓰다 막히면 잠시 주방으로 가서 김밥을 말았고 실험 결과가 좋지 않으면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했어요. 김밥은 제 스트레스 해소법이자 명상이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었어요. 이제는 어머니의 레시피에서 벗어나 제 나름의 레시피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밥 속 재료의 비율을 정확히 계산하고 간의 세기를 수치화했죠. 공학도의 습관이 김밥 만들기에도 녹아들어갔던 겁니다. 어느 날 연구실에 김밥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마이크와 제니퍼의 반응이 궁금했거든요. 그들이 비웃었던 그 김 냄새의 정체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조심스레 김밥 통을 열자 역시나 연구실의 향긋한 참기름 냄새가 퍼졌죠. 또 그 냄새야? 마이크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직접 만든 김밥이야. 한번 먹어볼래? 용기를 내어 물었죠. 마이크는 잠시 망설이다가 호기심에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한 입 베어 물었죠. 그의 표정이 순간 변했어요. 이게 뭐라고 했지? 김밥? 생각보다 맛있네. 되게 정돈된 맛이야. 제니퍼도 마지못해 한 조각을 집어들었고 그녀 역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그 냄새의 정체였어? 냄새는 좀 강한데 맛은 정말 좋다. 그날 이후로 연구실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제 김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가끔은 오늘은 김밥 안 가져왔어? 라고 물어보기도 했죠. 누군가의 관심을 받는다는 것, 그것도 제가 만든 음식을 통해서라니. 이상한 기분이었지만 기뻤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제 김밥을 맛보고 싶어 했어요. 연구실 내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학과 학생들까지 찾아오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캠퍼스 푸드 페스티벌에 참가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네가 만드는 김밥 MIT 푸드 페스티벌에서 한번 선보여봐. 학생들이 좋아할 거야.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박사과정 학생이 갑자기 푸드 페스티벌에 참가한다니. 교수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결정되어 있었어요. 저는 푸드 페스티벌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부스 이름을 정하는 것부터가 큰 고민이었죠. 단순히 김밥이라고 하기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랜 고민 끝에 KIMBAP라는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김밥에 담긴 균형과 열정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드디어 페스티벌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나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총 100줄의 김밥을 준비했죠.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이라 손이 아팠지만 이상하게 행복했어요. 부스를 세팅하고 간단한 메뉴판을 준비했습니다. 오리지널 김밥과 스파이시 김밥 두 가지 종류를 판매하기로 했죠. 페스티벌이 시작되고 처음엔 호기심에 몇몇 학생들이 부스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한번 맛을 본 학생들이 친구들을 데려오기 시작했고 어느새 제 부스 앞에는 긴 줄이 형성되었어요. 이거 진짜 맛있다. 뭐가 들어있는 거야? 정말 특별한 맛이야. 완벽한 점심이네. 학생들의 반응은 예상 이상이었습니다. 준비한 아이 100줄의 김밥은 불과 2시간 만에 완판되었죠. 마지막 김밥을 판매한 후 깊은 안도감과 함께 뿌듯함이 밀려왔어요. 그날 저녁 부스를 정리하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김밥 판매였을까? 아니었죠. 그것은 제가 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었고 제 문화와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KIMBAP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제 이야기였던 거예요. 페스티벌 이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아시안 학생이 아니라 KIMBAP의 셰프로 불리기 시작했죠. 작은 실험이 이렇게 큰 반응을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 인생은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4. 너 왜 연구 그만뒀어? 페스티벌 이후 KIMBAP에 대한 요청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캠퍼스 행사에서 제 김밥을 찾았고 학생들은 SNS에 KIMBAP를 태그하며 사진을 올렸죠. 어느새 저는 MIT 내에서 작은 셀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모두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니었어요. 특히 제 지도 교수인 스미스 교수님은 눈에 띄게 불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연구 미팅 시간이 줄어들었고 논문 진행 속도도 느려졌거든요. 어느 날 스미스 교수님이 저를 연구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죠. 성우, 최근에 너의 연구 진행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아. 저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네가 요즘 김밥 만드는데 시간을 많이 쓰고 있다고 들었다. 사실이야?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연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스미스 교수님은 안경을 벗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우, 넌 정말 유망한 연구자였어. MIT에 온 이후로 놀라운 성장을 보여줬지. 그런데 왜 갑자기 김밥이야? 내 재능을 그런데 낭비하고 싶은 거야?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교수님 말씀이 맞았어요. 유망한 기계공학 박사과정 학생이 갑자기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으니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밥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김밥은 내가 나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못했어요. 대신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앞으로는 연구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연구실을 나오면서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한편으로는 교수님 말씀대로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KIMBAP를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도 강했어요. 그날 밤 김밥을 만들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뭘까? 연구실에서의 날들을 돌이켜봤어요. 분명 의미 있는 연구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점점 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죠. 반면 김밥을 만들 때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고 무엇보다 행복했어요. 김밥을 통해 제 문화와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사과정을 포기하지는 않되 KIMBAP도 계속 이어가기로 했어요. 둘 다 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었으니까요. 다만 시간 관리를 더 철저히 해서 두 가지 모두 잘 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스미스 교수님을 다시 찾아갔어요. 교수님, 제가 김밥을 만드는 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연구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두 가지 모두 잘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미스 교수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열정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알겠다. 하지만 연구도 소홀히 하지 말아라. 네가 정말 두 가지 모두 잘 해낼 수 있다면 나도 응원하마. 그 말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교수님의 이해와 지지는 제게 큰 힘이 되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체계적으로 시간을 관리했습니다. 아침에는 연구에 집중하고 저녁에는 KIMBAP를 준비했어요. 놀랍게도 김밥 만들기가 연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김밥을 통해 얻은 창의력과 집중력이 연구에도 적용되었죠. 메뉴와 레시피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얻은 통찰력이 연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스미스 교수님의 질문 너 왜 연구 그만뒀어? 는 제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연구를 그만둔 것이 아니라 연구와 함께 할 수 있는 또 다른 열정을 발견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서로를 보완하면서 제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5 MIT의 줄 서는 가게 KIMBAP는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더 이상 캠퍼스 행사에서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점심시간에 MIT 학생센터 앞에서 정기적으로 부스를 열게 되었죠.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학생들의 뜨거운 반응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느 날 MIT 공식 뉴스레터 에디터가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KIMBAP에 대한 특집 기사를 쓰고 싶은데 인터뷰 가능할까요? 당황스러웠지만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김밥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과 균형에 관한 이야기라고 설명했어요. 한국인으로서의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MIT 커뮤니티와 나누는 기쁨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주 MIT 공식 뉴스레터에 KIMBAP에 관한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공학도의 손에서 탄생한 김밥의 과학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죠. 기사에는 제 이야기와 함께 김밥을 기다리는 학생들의 긴 줄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기사 이후로 KIMBAP은 MIT의 명물이 되었어요. 매일 정오 제 부스 앞에는 길게 줄이 늘어섰습니다. 처음에는 김밥 50줄로 시작했는데 곧 100줄 그리고 200줄까지 늘려야 할 정도였죠.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워져서 한인 학생회의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학생들의 반응이었어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 많은 학생들이 KIMBAP에서 위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김밥을 먹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시험 기간에 KIMBAP은 제 유일한 위안이에요. 이 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김밥을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균형과 열정 그리고 위로. MIT의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한국 음식을 즐기는 모습을 보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젓가락 사용법을 알려주느라 바빴지만 나중에는 학생들이 서로를 가르치기 시작했죠. 작은 문화교류의 장이 만들어진 것 같았어요. 어느 날 한 학생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교수님께 들었어요. 당신이 기계공학 박사과정 학생이라고요? 왜 김밥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잠시 생각한 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고향 음식이 그리워서였어요. 하지만 점차 김밥은 제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이 되었죠. 여기서 저는 단지 외국인 학생이 아니라 제 문화와 이야기를 가진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었어요. 그 학생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그 사람 밥을 주는 게 아니라 안정감을 줘. 그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제가 정말로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제 이야기였고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KIMBAP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졌어요. MIT 내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하버드 대학과 보스턴 대학의 행사에도 초대받기 시작했습니다. 김밥 하나로 시작된 작은 도전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저 자신도 몰랐죠. 그러나 성공 뒤에는 항상 도전이 따르는 법이었습니다. 주물량이 늘어나면서 시간 관리가 더욱 어려워졌고 때로는 연구와 KIMBAP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제 브랜드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Keep in mind balance and passion. 균형과 열정을 잊지 말자는 그 문구가 저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MIT에 줄 서는 가게 KIMBAP은 이제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현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한 유학생의 이야기가 있었죠. KIM이 MIT에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저는 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만드는 김밥이 과연 진정한 한국의 김밥인지 그 뿌리와 본질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MIT에서 4년을 보내면서 어느새 제 기억 속에 한국은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김밥의 뿌리를 찾아가야 해. 결심한 저는 여름방학을 이용해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스미스 교수님께 여름 연구 계획을 설명드리자 의외로 그는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어요. 네가 진정으로 찾고 있는 것이라면 가봐. 때로는 뿌리로 돌아가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기를 맡았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어가 들리는 공간에 있으니 이상한 감정이 몰려왔어요. 어색함과 편안함이 동시에 느껴졌죠. 저의 첫 목적지는 종로 시장이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자주장을 보러 가던 그 시장은 여전히 활기찼어요. 다양한 채소와 해산물 그리고 김밥 재료들이 가득했죠. 저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며 메모장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 단무지는 색이 다르네. 이 김은 향이 훨씬 진하구나. 이 참기름은 MIT 근처 아시안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 향이 풍부해. 시장을 둘러본 후 저는 종로의 오래된 김밥집을 찾았습니다. 40년 전통의 할머니 김밥이라는 작은 가게였어요. 할머니는 제가 김밥에 관해 배우고 싶다고 하자 처음에는 의아해하셨지만 곧 흔쾌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김밥은 손맛이야, 손맛. 레시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손끝에서 나오는 정성이 중요하지. 할머니의 손놀림은 놀라웠어요. 오랜 세월 동안 수만 개의 김밥을 만들어 온 그 손은 마치 춤을 추듯 우아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김밥 만드는 과정을 하나하나 메모하고 가끔은 직접 도와드리기도 했죠. 너 손재주가 있구나. 근데 왜 이렇게 정확하게 재료를 재니? 김밥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야. 할머니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김밥을 하나의 공식으로 접근했던 것 같았어요. 재료의 비율, 간의 세기, 모든 것을 수치화하려 했죠. 하지만 할머니의 김밥에는 그런 정확성보다 오랜 시간 쌓아온 감각과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새벽 김장터를 찾았어요. 한국에서 가장 신선한 김을 구할 수 있는 곳이었죠. 그곳에서 만난 김장인은 김의 역사와 특성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좋은 김은 빛을 통과시켰을 때 붉은 빛이 돌아. 그리고 향이 바다를 닮았지. 장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그동안 김밥에 대해 얼마나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김 한 장에도 이렇게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는데 저는 그저 포장된 김만 사용해왔던 거죠. 한국에서의 시간은 마치 김밥 학교를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전국 각지의 유명한 김밥집을 찾아다녔고 각각의 특색과 비법을 배웠어요. 충청도의 된장 김밥, 전라도의 매콤한 김밥, 경상도의 담백한 김밥.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김밥의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와 함께 만든 김밥이었어요. 오랜만에 어머니의 부엌에 서서 함께 김밥을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재료를 다듬고 밥을 섞고 김을 펴셨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어머니의 김밥에 담긴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김밥을 만들 수 있어요? 궁금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미소 지으셨어요. 특별한 비법은 없어. 그저 네가 먹을 생각을 하면서 만드는 거지. 그 순간 저는 메모장에 중요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김밥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한국에서의 한 달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제 메모장은 김밥에 관한 기록으로 가득 찼어요. 레시피, 팁, 역사, 그리고 무엇보다 김밥에 담긴 마음과 이야기들. 이 모든 것이 제게는 값진 보물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한국으로의 이 여정은 단순히 김밥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제 뿌리와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김밥의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저는 제 자신의 뿌리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보스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배운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KIM은 더 이상 단순한 푸드트럭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이야기를 전하는 메신저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KIM은 새로운 단계로 발전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메뉴를 다양화하고 품질을 높였어요. 더 이상 공식처럼 접근하지 않고 정성과 감각을 중요시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각 김밥에 담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지혜라는 이름의 전통 김밥, 바다의 속삭임이라는 이름의 해산물 김밥, 엄마의 마음이라는 이름의 고소한 김밥. 각각의 메뉴에는 한국에서의 경험과 만남이 담겨 있었어요. 가을 학기가 시작되고 다시 MIT 캠퍼스에 KIM 부스를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KIM 앞에는 전보다 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여름 동안 KIM을 그리워했던 학생들이 모여든 것이었죠. 성우, 드디어 돌아왔구나. 한국에서는 어땠어? 에밀리가 반갑게 물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김밥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죠.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에밀리는 새로운 메뉴를 맛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와, 이건 완전히 다른 맛이야. 뭔가 더 깊어졌어.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제 김밥은 달라져 있었어요. 기술적으로는 더 완성도가 높아졌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각 김밥에 담긴 마음이었습니다. KIM의 인기는 나날이 높아졌어요. 이제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님들과 캠퍼스 관리인들까지 찾아오는 단골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대학에서도 KIM을 초청하는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스미스 교수님이 KIM 부스를 찾아오셨어요. 교수님은 그동안 제 연구와 김밥 사업을 지켜보셨지만 직접 김밥을 맛보신 적은 없었습니다. 한번 맛볼게. 교수님은 짧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가장 자신 있는 엄마의 마음 김밥을 건네드렸습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김밥을 한 입 베어 물고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이제 알겠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왜 이 일을 그만두지 않았는지. 그 말씀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교수님은 김밥 하나로 제 여정 전체를 이해하신 것 같았어요. 이 맛은 단순한 음식 이상의 것이 있어. 네가 말했던 그 균형과 열정이 느껴지는군. 스미스 교수님의 방문 이후 더 많은 교수님들이 KIM을 찾아오셨고 MIT 교수회의에서 KIM이 공식 케이터링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연구와 김밥 두 가지를 모두 이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제 삶은 풍요로워졌어요. 어느 날 오후 평소처럼 김밥을 말고 있을 때 한 학생이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의 김밥 덕분에 힘을 얻었어요. 타지에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 김밥을 먹으면서 다시 용기를 갖게 됐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김밥을 통해 경험했던 그 회복과 위로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MIT 안에서 KIM은 단순한 음식 부스를 넘어 하나의 작은 문화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 김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문화를 공유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학생들도 생겨났고 한국 유학을 계획하는 친구들도 늘어났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며 깊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단지 제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시작했던 김밥이 이제는 문화의 다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연결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겨울 아침 제가 조용히 김을 펴고 있을 때 문득 지난 2년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연구실에서 눈물을 흘렸던 그날부터 한국으로 돌아가 김밥의 본질을 찾아온 여정까지, 그리고 지금 MIT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영감을 주는 KIM이 되기까지 김밥을 말면서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 줄의 김밥이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 그것은 제 이야기였고 앞으로 계속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문화였고 정체성이었으며 무엇보다 마음을 담은 이야기였습니다. MIT의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도 KIM에서는 따뜻한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오래도록 MIT 캠퍼스에 남아 많은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것입니다.